정서상담에서도 비잉과 두잉 이 두 개가 중요한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인데, 두잉은 우리가 어떤 기법을 써가지고 내담자를 어떤 걸 경험하게 하고 시도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어떤 기법을 의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난 거예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거는 어떤 의도적인 인위적인 어떤 걸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성품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품과 무관하게 훈련된 기법이나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이것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매체를 활용해서 어떤 기법을 적용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더 다르게 그릴 수 있지만, 빙산의 일각할 수 있지만 의식과 무의식이 있잖아요. 심리치료가 이루어지는 건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 접촉할 수 있을 때, 이 영역에서 어떤 것이 변화된다고 하는 건 껍데기만 변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학급을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를 위해서, 문제를 안 일으키는 학교를 위해서,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회를 위해서 잠잠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적응적인 행동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바뀌는 건 이 부분이 접촉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접촉된다는 건 이거 가지고는 접촉이 안 돼요. 왜? 이거는 고도로 위험하고 두렵고 예민하고 이런 영역이라서 이거 가지고 외투를 열지 않아요. 옷을 벗지 않아요. 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 열게 돼요. 이것은 의식을 가지고 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열려고 하고 여는 것이고, 이건 저절로 열리는 것이에요. 이건 노력이고, 이거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존재로서 열리는 거예요. 존재로서. 그 아이가 가면 이 사람, 상담 선생님이 무슨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그냥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기법적인 것으로 하죠. 기법적인 것으로 하는 게 뭐예요? 로저스가 그래도 말을 해야 되니까 한 말이 있죠. 수용, 공감, 존중,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기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로서 하죠. 내담자가 앞에 있을 때. 수용이 안 되지만 수용하고, 공감이 안 되지만 공감하고, 존중이 안 되지만 존중하고, 근데 이 속에서는 지금 수용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배운 대로 수용하는 거야. 이 과정으로 물론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으로 되지 않으면 여기에 접촉할 수 없어요. 이건 아주 위험하고 예민하고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매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만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저스 엔카운터 그룹 있죠? 자,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상담자가 자기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상담자가 방어하고 덮고 거부하고 해서는 자기를 못 만나죠? 그 상태에서는 내담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만나지 않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만날 수도 없고, 상담자를 만나야 내담자가 자기를 만나는데 상담자를 못 만나면서 내담자가 자기를 못 만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못 만나면요,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만날 때까지 평생 엄마를 못 만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엄마 역할을 하더라도, 엄마가 아주 훌륭한 역할, 여기저기서 엄청난 교육을 받아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엄마가 해요. 근데 엄마가 자기를 못 만나면 이 엄마를 만나는 아이는 엄마를 못 만나는 거예요. 엄마 역할을 하는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엄마 역할을 하는 엄마를 만나면 아이는 열심히 행동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잘 행동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위배되면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엄청난 자책을 하고 자기를 수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엄마를 거스르는 감정이 나오면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나중에 엄마한테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가 뭐냐, 이것이 아니고, 이제 우린 이런 교육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학생을 상담할까? 어떻게 상담할까를 좌우하는 것이 뭘까요? 결정적으로. 기법일까요? 이론일까요? 매체일까요? 아니면 상담자의 감정일까요? 상담자의 욕구일까요? 엄청나게 수련을 받아가지고 상담 기법에 정통을 해. 근데 오늘 상담하기 싫어. 어떻게 될까요? 기법으로 숨겠죠. 매체로 숨겠죠. 엄청나게 훈련을 받았는데 유독 그 아이만 보면 속에서 좀 약간 좀 거슬려, 감정이.
그러면 세련된 훈련된 것으로 하겠죠. 그렇죠? 여기에 숨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여기에 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요, 날 때부터 아는 능력이에요. 배워서 아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배워서 아는 능력이고, 이거는 날 때부터 아는 능력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부여된 능력이에요. 아이들이 걸음마를 못 배웠기 때문에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환경을 지각하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상담자와 만날 때도 내담자가 학생이 본인이 나한테는 의식상으로는 뭐 모르는 것처럼 이게 의식상으로는 다른 걸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기는 이미 상담자와 이미 교류하고 있어요. 이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있는 것이. 이건 날 때부터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여되는 거예요. 세상을 감지하는 것. 세상을 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수성에서는 피라미드 이론이 있어요. 0세 죽을 때. 세상을 감지를 가장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건 언제라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근데 우리는 어려서 뭘 모르니까 쟤 몰라 옆에다 놓고 말하잖아요. 의식상에 이걸 모를 뿐이지 이 밑에 있는 환경을 감지하는 것들은 더 뛰어나요. 프로이드 빙산 일각 얘기할 것도 없고 이게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담자 상담도 좌우되지만 상담자가 상담에서 만족하고 상담자가 보람을 느끼고 상담자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것보다는 이거예요. 이게 더 결정적으로 상담을 좌우하는. 자, 이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욕구와 감정이, 욕동,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행동도 있죠. 그죠? 이거보다 더 핵심적인 건 욕구와 감정이에요. 행동은 그냥 이거의 표현이에요. 이것만 바뀌면 행동은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행동을 바꾸면서 이게 바뀐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부의 행동이 바뀌면서 이 작업이 되는 거예요. 행동만 바꿔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행동만 바꿔서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고 행동만 바꿔서 감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작업이 같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행동은 그냥 이거의 표현. 그래서 핵심은 이 두 가지. 그럼 내가 상담을 할 때 어떤 기법을 적용할까? 저 내담자는 어떤 문제지?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보다 저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내 욕구와 감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담자에 대해서 기피하는 감정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도 도움이 안 돼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왜 도움이 안 되죠? 싫은 소리도 해야 될 텐데 안 할 수 있고, 어려운 거 부과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고, 냉정하게 딱 끊어야 되는데 안 끊을 수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담자에게도 보람을 느끼고 또 상담을 진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는데도 아주 중요한 요소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하고 두렵고 예민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기가 되게 싫죠. 그죠? 자, 마주하기가 되게 싫은데 마주하기 싫은 것이 왜 그래요? 왜 그렇죠? 항상 평가적인 관점이 있어요. 평가적인 관점.